안녕하세요, 커디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커피 업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양하게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 저 혼자서 얘기하는 건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카페 사장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나아가 미디어에 종사하고 있는 저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콘텐츠의 이름은 챗 오버 커피라 그래서 저희가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오늘 마시면서 커피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고자 하는 의미를 갖게 됐고요. 앞으로 이 콘텐츠는 COC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 은평구의 자랑이죠. 연신내에 있는 YM 커피 프로젝트의 조용민 대표님을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오늘 이거 좀 되게 편안하게 하는 그 네, 영상이라고 왔는데 저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1화라서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다음에는 더 긴장 푼 모습으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다음 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약간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너무 잘 알지만 네.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조용민 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 은평의 자랑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지금 쑥스럽고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도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은평구 연신내 그리고 구파발에서 YM 커피 프로젝트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조용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얘기는 어쩌다가 이 커피 산업으로 뛰어들었는가. 그러니까 어쩌다가 제가 커피를 지금 7년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부터 그러니까 커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치면 지금 9년, 10년 차인데, 차장님은 원래 커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커피 업계에 종사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20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확실히 그때 커피 산업이 막 성장하고 있을 때라서 약간 바리스타 자격증 그냥 다들 주변에서도 한번 따볼까? 약간 그런 거라서 저도 따지는 않았었는데 그 과정을 거쳤었어요. 그래서 2급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커피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졌었고 제가 유학을 이제 캐나다로 떠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학을 하면서 처음 일하게 된 곳이 세컨크랙 커피라 그래서 로스터를 구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도 로스팅 한 반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로스팅을 잘한다라기보단 적어도 시키는 건 할 수 있는 정도. 이제 대표님이 그냥 알려주셨어요.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하고 브라질은 이렇게 하고. 당시에 이제 제가 되게 경험이 많이 쌓인 게 로부스타도 거기서 했었고 디카페인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은 쌓였고 그 경험이 이제 1년 정도 쌓였다 보니까 다른 이제 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에서 당시에 인기가 좀 많았던 유니온 퍼시픽이라는 그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 카페에서 메인 바리스타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럼 대표님은 사실 어떻게 커피를 좀 시작하게 됐죠? 저는 사실 체육교육 전공을 했어요. 한체대 체육교육 전공을 하고 졸업할 때쯤에 고민이 많았어요. 나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커피나 해볼까? 라는 생각을 정말 안일하게 했죠. 이 영상 보면서 커피나 할까 하는 분들은 큰 각오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카페를 오픈할 때가 됐는데 전 3년 계획을 세웠거든요. 3년 뒤에 나는 내 공간을 어떻게든 세운다 라고 생각하고 3년 차가 됐는데 막상 이제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렵기도 하면서 어떻게 카페를 오픈해야 될까, 내가 어떤 커피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유럽식 커피가 막 좋다라는 말이 한참 이렇게 돌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산미가 너무 강한 커피를 매일 마시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럽식 커피고 좋은 커피라고 하면 그럼 유럽으로 가보자, 이게 진짜 유럽식 커피인가. 영국으로 가서 유럽을 한 바퀴 돌면서 이제 길에서 커피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이제 설문지 주고받고, 이제 가기 전에는 인사동에서 똑같이 설문지 주고받고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센서리, 그리고 커피가 언제 제일 생각나는지, 뭐 커피에 대한 코스트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를 들어본 적 있는지에 대한 인식, 총 5가지 정도 항목을 이제 체크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갔어요. 그래서 한 50명 해서 뭐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비교를 해서 결론을 이제 도출하고 왔죠. 그게 이제 YM 커피 프로젝트의 사실 시작이었죠. 맞아요. 그 프로젝트, 개인적인 프로젝트의 제목이 YM 커피 프로젝트 인 유럽 2015였어요. 15년도 1월에 못 모르고 갔죠. 못 모르고 했으니까 진짜 했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살 쪽 빠지고. 그래도 너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커피에 대한 당위성을 찾고자 했던 거거든요. 저는
산미가 좀 부드러우면서 단맛이 좀 받쳐주는 그런 밸런스가 좋은 커피가 좋은데 그런 커피를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YN 커피 프로젝트가 이렇게 유럽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제 대주동에서 좀 이제 사실 그게 되게 좀 특이한 방식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오픈을 했던 게 카페라고 생각 안 했던 이유가 이제 제 방에 이제 연습할 수 있게 다 기물이 있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1그룹짜리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이폰 비미터 있었고 핸드드립 할 수 있게 이제 브루잉 기구들 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연습실을 하나 구해보자. 그리고 구해서 확장의 개념. 네, 구해서 뭐 커피를 찾으면 누가 봐도 카페처럼 생겼으니까 커피를 파냐고 물어보면 네 판매합니다 하고 이제 해보자. 5시부터 11시까지 쉬는 날 없이 2년 가까이 했죠. 딱 2년 정도 했어요. 그렇게 매일 쉬는 날 없이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겁고 진짜 행복했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네. 손님들이랑 막 친구처럼 지내고 집에 가기 싫었어요. 거기서 그때가 힘이 돼서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 항상 볼 때마다 느낀 게 진짜 집을 잘 안 가시더라고요.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주무시는 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빨리 주무셔야지 거의 한 2시, 한두 시지 않으신가요? 2시 전에 집에 잘 안 가요. 네. 매장에 한 2시까지는 항상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카페 일이 정말 작정하고 하시면 이렇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너무 재밌어요. 그냥 노는 것 같고 뭔가 그냥 놀 궁리만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그 카페 시작하면서 목표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평생 어떻게 하면 놀고 먹으면서 돈을 벌까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노는 게 힘들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논다라는 게 아니라 놀기 위해서 만든 일들이 새벽 2시까지 이어져요. 곧 있으면 또 저 7주년이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하면 또 행사 또 재밌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뽑기 하셨잖아요. 작년에 뽑기랑 YN 패스 만들어서 양쪽 매장 셔틀 운행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사실 대조동에서 커피가 다 4,000원이었어요. 핸드드립 해가지고 왜냐면은 연습실 개념이었고 제가 로스팅 했던 것들 선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라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자 이제 N주년 행사 때는 모든 음료를 다 4,000원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스포긴 한데 컨셉이 웨딩입니다. 이제 7년 정도 커피 했으면 이제 커피랑 결혼해라. 웨딩 벌써 궁금하네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짜 결혼을 빨리 하셔야 돼요. 뭐 결혼이라는 제도가 참 좋은 제도지만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커피에 6년 정도 계셨잖아요. 네. 제일 기억에 남는 해프닝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대회인 것 같아요. 대회요? 네. 국가대표대회보다는 조금은 더 가벼운 느낌이라서 조금은 더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정말 재밌었던 게 커핑 대회를 하는데 저희 작년에 우승하셨던 이제 박건 바리스타 분이 중간 차례였는데 만점을 받았는데 만점이 너무 빨랐던 거예요. 1분 30초인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커핑 대회가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지루한 대회일 수 있거든요. 이제 선수분들이야 정말 맘 급하고 그러니까 박진감이 넘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다들 커피만 드시고 계시니까 좀 재미가 떨어질 수 있는데 갑자기 12명인가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6초 만점 해버리니까 남은 팀들이 마음이 급해지시는 거죠. 그 다음 팀들이 또 다 만점 받았어요. 진짜요? 선수분들이 이제 그때는 그냥 뒤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이제 만점을 노려도 나는 이 안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모든 분들이 그냥 1분 안에 끊어가지고 어떤 분은 1점만 받으시고 빵점도 나오시고 그래서 저는 보는 입장에서 와 진짜 커핑대회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오늘은 좀 저희가 생각했던 콘텐츠보다 서로 약간 서로의 말이 되게 길어졌던 것 같아요. 서로 자기소개 하겠다고? 다과가 없더라고요. 오늘 그쵸. 토크쇼라고 했는데 토크쇼에 커피는 있네요. 커피 한 잔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편한 주제로 대신 항상 그 목표는 저희는 그겁니다. 7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신 분의 시선과 또 미디어로서의 있는 사실 같으면서 다른 점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영상에 녹여내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 역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노가 인기가 많을까?
네, 얼주가 그리고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 왜 얼주가가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가 많을까에 대해서 화가 많아가지고 네. 저희도 사실 그런 얘기 했어요. 저 약간 화병 때문에 먹는다. 직장인들 특히 그 점심 먹고 확 들이킬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저희 근데 또 되게 재밌는 수치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럼 그거는 다음에 또 오픈해주셔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파바의 매장 YM 앱스트레스룸에 되게 재밌는 수치가 있어서 그거를 또 한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 장소가 저희 더컴미디어 센터였지만 다음에는 조용민 대표님에게 사실 이렇게 하면 강제죠. 조용민 대표님 가게로 가서 열려 있습니다. 파주에서 해도 되고요. 대표님 오늘 그래도 제가 촬영한 것 중에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제일 편했나요? 네. 엄청 긴장하시던데? 처음엔 긴장했는데 그리고 다른 거 어떻게 찍은 거야 도대체? 처음에 다른 것들은 대본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니 중간에 당 떨어진다고 과자 가져가지고 괜찮으시죠? 네, 이제 좀 회복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또 다음 COC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COC에 또 뵙겠습니다. 저희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좀 궁금한 주제들, 저희가 하면 좋겠는 그런 주제들도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 또 봐요. 안녕하세요. 커디터의 얼굴 홍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YM 커피 프로젝트의 얼굴 조유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니까 저도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조용민 대표님 가게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연신내에 위치해 있는 YM 커피하우스 브루잉바고요. 확실히 매장으로 오니까 다과의 퀄리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 나누기로 한 게 지난주에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린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잖아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커피 산업하면 사실 아메리카노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제가 그래서 무조건 딱 이후부터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뭔가 아메리카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에스프레소의 역사와 아메리카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도 그 아메리카노의 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좀 궁금하네요. 확실하게 뭐가 많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은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아무래도 역시 에스프레소죠. 왜냐면 아메리카노는 결국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만드는 음료이기 때문인데요. 에스프레소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익스프레스, 빠르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요.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1901년에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엔지니어 루이지 베제라가 보일러에 물이 가열되어 발생하는 1.5바의 압력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의 머신을 발견했고 그걸 특허를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식 에스프레소 머신이 개발이 된 거는 1947년 아킬레 가찌아에 의해서 9바의 압력으로 피스톤을 이용한 방식의 현대식 에스프레소 머신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하나 재밌었던 썰이 에스프레소 탄생 배경이 사실은 직원들의 이제 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커피 추출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이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일하는 시간이 늘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했다라는 썰도 있는데 하긴 이게 한 명씩 브루잉을 하면 최소 3분인데 10명만 해도 30분씩 마시는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되면 한 3시간 쉬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COC 1부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대표님께서 또 특별한 데이터를 갖고 오셨다고. 맞아요.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저희 매장 판매된 양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1위가 당연히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습니다. 2위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3위도 아이스 싱글 아메리카노였어요. 싱글 아메리카노 에티오피아인데 산미 있는 커피도 되게 많이 찾으시는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디저트랑 라떼 다 포함이거든요. 전체 다 포함해서 양을 봤는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양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보면은 1, 2, 3위를 합친 게 전체 판매량의 16.3%, 전체 판매량 중에 아메리카노라는 메뉴 자체, 저희는 5가지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메리카노라는 메뉴 자체가 23% 판매량이었고, 그 중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5.9%였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중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구나, 그리고 오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2분에서 3분은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그런 집계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도 많이 생각하는 게 이게 약간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랑 확실하게 아는 건 되게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주목되는 게 확실히 홈블렌드, 이제 대표님 가게의 가장 대표적인 그 블렌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대중적인 맛인데 약간 홈블렌드 특징이 되게 고소하면서도 맞아요. 약간 초콜릿 같고 뭐 견과류 같은 느낌의 그런 호불호가 적은 커피를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확실히 대중적인 입맛은 그런 고소하면서도 약간 초콜릿 같은 커피이고, 역시 메뉴 중에서는 단연 아메리카노다. 저희 매장 매출에 대한 판매량도 저희 공개를 했는데 오늘 또 주로 나눌 주제가 있잖아요. 그쵸.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메뉴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저희도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랑 비슷한 개념이지만 명확하게 이렇다라는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디어로서 나름 이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그 나름의 조사를 해봤을 때 느꼈던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아무래도 저희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제 보리차, 숙명 문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마셨다 보니까 한때는 뭐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길거리에서도 그냥 얼음에다가 보리차 같은 걸 좀 담아서 주셨다고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노를 많이 찾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MZ세대, 이제 저도 MZ세대로서 그렇게 크게 공감이 가지는 않는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이제 매장 운영하시는데 어떤 좀 이유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제가 인사동에서 설문 받고 또 런던에 가서 설문 받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언제 커피가 가장 생각나는가에 대한 질문지가 있었는데, 언제 제일 커피 생각나세요? 전 역시 밥 먹고 나서. 네, 압도적으로 식사하고 나서가 진짜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지만 70% 이상이었던 것 같고. 근데 런던에 가서 받았을 때는 언제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거기도 그 사람이 사는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거기는 아침에 일어나서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네, 거의 거기도 한 70%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식사 후에 커피가 생각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식사 후에 배부르니까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또 입가심을 개운하게 할 수 있는 깔끔한 그런 커피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런던은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커피 마시다 보니까 좀 우유가 들어가는 부드러운 그런 커피를 마시는 그런 문화가 정착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는 확실히 이제 카페인 효과라고 할까요? 뭔가 저희가 사실 커피를 마시는 이유 중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직장인으로서 또 성인들 기준에서는 내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거를 카페인으로 채우다 보니까 사실 커피를 마셨을 때 가장 카페인이 나한테 들어온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확실히 아메리카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카페인 섭취를 위해서 아메리카노도 마시는 것 같다. 뭐 진짜 각성의 효과를 회사원들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무조건 오자마자 커피 한 잔 시원하게 마셔줘야 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출근하고 나면 무조건 커피 일단 마시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카페인 섭취나,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식사 이후에 먹는 것들이 아무래도 또 한국인 특성상 잡고 바로 마셔야 되는데 메뉴도 또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만 딱 뽑아서 줄 수 있다 보니까 시간이 빨라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받자마자 마시려면 역시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이유는 사실 대표님이 생각하셨던 것도 있어요. 이제 점심시간 이후. 식사 후에. 그러고 나서 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필터 커피는 아메리카노랑 비교했을 때 사실 가격대가 조금은 더 높다 보니까 카페에 들어갔을 때 가장 가격대가 합리적인 선택지는 역시 아메리카노가 되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거기서 뭐 몇백 원에 더하거나 또 카페에 따라서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같은 가격대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화가 좀 많아가지고 이거 좀 삭히느라 아이스 음료인데 그 중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네. 가장 적절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맞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다들 울분을 겪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성인 기준에서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쵸. 화가 많은 편이신가요? 너무 평화롭습니다. 그래요? 네, 이너피스. 오늘 좀 평화로워 보이시네요. 오늘 제가 좀 화가 많아서 그러나 제가 더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슬슬 이야기도 마무리가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아메리카노가 앞으로도 커피 산업에서 계속 유효할까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수치로 보나 아니면 이런 이유들로 생각하나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외국의 차 문화가 자리를 잡거나 뭐 커피 문화가 자리를 잡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메리카노라는 어떻게 보면 블랙커피라는 커피 문화가 자리를 잡아서 저는 꾸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최근에 흥미로운 데이터를 봤었는데 KB 국민카드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서 10대 여자 그리고 10대 남자 그리고 20대 대학생 20대 이제 그 대학생 여자 남자 나눠서 자료 발표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여자들은 10대, 20대 가릴 것 없이 1위가 카페더라고요. 커피라고 적혀 있었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1위는 아니었지만 2위 혹은 4위 정도권에 커피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세대가 바뀌어도 이 카페 문화는 계속 사랑을 받을 것 같고 거기서 지금처럼 사랑받는 아메리카노는 앞으로도 아마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예상을 감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메리카노라는 메뉴가 되게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저희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아메리카노라는 메뉴가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메리카노 마시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라떼나 다른 베리에이션 메뉴들은 뭔가 다른 게 들어가면서 맛이 추가되기도 하면서 맛을 잡아가는데 특히 에스프레소보다 오히려 저는 아메리카노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물이 들어가면서 이 맛이 더 확대돼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펼쳐져서 느껴지다 보니까 아메리카노 맛있는 집이라면 거의 커피숍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원래 아메리카노가 한국에서는 약간 에스프레소의 맛을 숨기는 역할도 갖고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배경적으로 봤을 때 20, 30년 전만 해도 커피 문화가 지금처럼 발전해 있지 않아서 좋은 생두도 들어오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커피를 못 쓰다 보니 아무래도 생두의 단점을 숨기려면 역시 강하게 볶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쓴맛의 에스프레소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그거를 숨기려면 이제 뜨거운 96도 이상의 물을 부어줘서 이제 사람들이 혀가 마비되게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96도. 저희는 그 87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COC는 아무래도 이렇게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첫 번째 주제가 너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아메리카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 주제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디카페인도 궁금했어요. 사실 대표님도 작년부터신가요? 디카페인 메뉴를 본격적으로 하시기도 하셨고 디카페인도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디카페인이 맛이 없다라는 편견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저희도 그게 되게 많이 고민이긴 했거든요.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도 재밌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또 선물이 빠지면 섭하죠. 맞아요. 뭐니 해도 구독 이벤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구독 이벤트 하면은 어떻게 커디터를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까요? 조용민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다 보니까 커디터와 이제 용다방을 구독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연신내 지금 저희 촬영지인 연신내 매장이 아닌 구파발에 있는 YM 에스프레소 룸으로 방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영상이 나가고 일주일 동안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오늘 또 주제가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였잖아요. 맞아요. 다른 메뉴들도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구독을 양쪽 다 해주신다면 구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독 두 번 클릭하면 아메리카노 4,500원짜리가 무료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아메리카노는 결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숭늉을 마시고 보리차를 마시는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카페인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마시고, 그 다음에는 또 뭐였죠?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가격.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말이죠. 그거는 점심 식사 이유. 그것처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유독 이런 이유에서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신다기보다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나 식습관에 있어서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문화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말씀드린 이유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혹시 저희와 생각이 다르시다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댓글로 꼭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댓글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도 열심히 한번 달아볼까요? 댓글 주시면 답글 바로 갈게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저희 목표는 욕심이 없습니다. 아, 그럼요. 20명 정도만 들어오시면. 그럼요. 네. 아, 두 분이 들어와도 네, 저희는. 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한 모든 것 월간 커피 매거진의 커디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촬영 시간인 COC 시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와인커피 프로젝트 조용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놀러 나오셨다는 네, 저는 네. COC 촬영할 때는 일을 네. 핑계로 놀러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죠. 일하면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저도 오늘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촬영하자고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그 일기 썼어요. 몇 번 남았다. 약간. 사실 오늘 COC 주제는 사실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조용민 대표님이 저자로 참여해주신 브루잉 클래스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고 저희가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YM 하면은 필터 커피, 브루잉 커피거든요. 네. 그래서 브루잉 커피라는 주제로 COC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COC 브루잉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앞에도 브루잉 커피가 있지만 네. 대표님 혹시 브루잉 커피랑 에스프레소 중에 뭐를 더 좋아하시나요? 되게 어려운데요. 저는 그래도 브루잉 커피를 더 즐겨 마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저도 사실 브루잉 네. 커피를 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유가 에스프레소가 별로라기보다는 일단은 뭔가 더 깔끔한 느낌이랑 커피는 향이 음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좋은 생두를 사용한 에스프레소도 당연히 좋은 향이 나지만 뭔가 필터 커피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향들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일 큰 이유가 마시기에 좀 편안한 느낌? 되게 깔끔하고 부담 없는 느낌이어서 저는 일단 좋은 것 같고 텍스처 자체가 훨씬 좀 실키하고 아무래도 필터로 미분이나 아니면 지방 성분이 좀 걸러지다 보니까 마시기에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요즘 뭐 티라이크 같이 드시는 분들도 많고 또 향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제일 큰 이유는 일단 깔끔해서. 제가 스페셜티 커피를 사실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물론 에스프레소도 당연히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브루잉 커피를 더 많이 얘기하는 편이잖아요. 네. 왜 스페셜티 커피와 브루잉 커피의 조합이 더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스프레소의 추출 시간은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근데 브루잉은 2분에서 3분 더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는데 뭔가 그거를 표현하고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뜸들일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추출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누기도 하고 뭐 2차에서 끊기도 하고 뭐 원퍼로 끝내기도 하고 같은 원두지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커피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스페셜티, 좋은 커피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그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애초에 스페셜티가 어찌됐거는 이제 고품질의 네. 하이엔드 제품으로서 나왔고 한국에서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맛이 좀 고소하고 단맛이 좋은 약간 강배전의 커피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사실 스페셜티는 강배전보다는 네. 약배전이나 중약배전 많이 가봐야 미디엄 다크 정도다 보니까 그런 정도에서의 커피들은 어찌됐건 좋은 향미가 특징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브루잉 네. 커피들이 많이 선호가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원두지만 좀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브루잉 커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드리퍼도 네. 뭐 하리오를 쓸 수도 있고 네. 칼리타, 클레버, 요즘엔 또 넥스트 레벨이라든지 최근에 또 엄청 핫했던 뭐 파라곤 중간에 칠링하는 그런 구슬을 활용한 방식도 뭔가 변수를 더 많이 의도적으로도 둘 수 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브루잉 커피다 보니까 뭔가 스페셜티 하면은 브루잉 커피를 더 많이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이제 브루잉 네. 얘기하면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브루잉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대표님은 어떠한 약간 드리퍼나 그런 걸 제일 네. 좋아하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매장에서는 멜리타를 네. 주로 사용하거든요. 저는 사실 멜리타를 제일 좋아해요. 멜리타만의 그 쫀쫀하고 쫀득쫀득하고 밀도감 있는 추출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멜리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멜리타는 좀 추출이 좀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해요. 맞아요. 추출 시간이 느리고 분쇄도 굵게 가야 되는데 온전히 추출을 해가면서 추출을 천천히 너무 과다하게 추출하면 안 되고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바리스타들이 처음에는 멜리타를 잡기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죠. 저도 사실 대표님 매장에서 멜리타 많이 쓰시다 보니까 또 워낙 제가 대표님 좋아하니 따라해보려고 해보셨어요? 했는데, 쉽지 않음을 느끼고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냥 이것저것 다 써봤어요. 네. 뭐 넥스트 레벨도 나와서 써보고 파라곤은 못 써봤지만 너무 비싸서 파라곤 안 써보고 네. 그 외에도 뭐 칼리타 웨이브, 프렌치 프레스, 클레버 네. 다 써봤지만 네. 개인적으로 하리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리오가 저는 되게
합리적인 드리퍼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하리오는 주로 어떻게 추출하세요? 저는 딱 레시피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 커디터에도 40g으로 영상 올렸었는데 저는 딱 처음에 뜸들이기 하고 그 아이스냐 핫이냐에 따라서 비율만 다르게 해가지고 1차는 무조건 서클 푸어로 가고요. 그다음에 2, 3차로만 추출하는데 그땐 그냥 샌드 푸어로. 왜냐면 하리오 특성상 이미 밑에서 회전이 되고 있고 그거를 제가 굳이 서클 푸어로 더 하기보다는 그냥 샌드 푸어로 안에서 추출이 이루어진 얘들을 밀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하리오도 약간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하리오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드리퍼라고 생각은 해요. 네, 왜냐면 추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추출 속도를 고려 안 하면 진짜 그냥 과소 추출하는 경우도 많고 좀 만만히 보기에는 확실히 쉽진 않은데 또 접근성이 하리오만큼 높은 드리퍼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 하리오는 분쇄도의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라이트한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라이트한 커피가 하리오에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라이트한 애들이 밀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물하고 만나는 표현적이 어쨌든 좁은데 그래서 더 얇게 갈아야 되는데 얇게 갈았을 때 추출이 천천히 되는 멜리타 같은 걸 사용을 하면 과다하게 추출되기가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추출이 좀 빠른 하리오를 많이들 사용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추출은 빠른데 그렇기 때문에 얇게 갈아야 되고 얇게 갈았을 때 좀 유리한 커피, 라이트한 중배전 이하의 커피들이 맞는 것 같고 그게 하리오의 강점이지 않나. 홈카페 이제 집에서 그쵸.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실제로 지금 제가 되게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볶은 커피의 비중이 한국 전체 커피 시장의 35%가 됐다 하더라고요. 이 어느 정도냐면 2018년도에는 20%가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 불과 한 6, 7년 사이에 35%로 한국의 원래 지배적이었던 인스턴트 조제 커피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홈카페들한테 확실히 밀린 네,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확 와닿네요. 커피를 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삼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집에서 많이들 커피 내려 드시고 브링을 해 드시는데 저희 매장에서도 원두 많이 구매해 가시거든요. 맞아. 그리고 제가 클래스도 하고 하지만 많이들 물어보세요. 집에서 어떤 걸로 추출해야 편한데 잘 추출할 수 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장님은 집에서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리오로 하고요. 집에서 펠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역시 좀 숙련도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클레버를 많이 추천을 해요. 클레버만큼 편하고 클레버만큼 일정하게 추출할 수 있는 기구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제일 좋은 거는 편리성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추출을 붙잡고 있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클레버는 필터 끄고 원두 넣고 뜨거운 물 부어 놓고 타이머만 맞춰 놓은 다음에 막 일하다가 울리면 가가지고 착 올려면 물이 쭉 내려오니까 그것만큼 편한 게 없는데 근데 클레버가 전문성이 떨어지냐 그런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대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재현하는 그런 재현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레시피만 잘 지켜주시고 좋은 원두 사용하신다고 하면 훌륭한 커피를 충분히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클레버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마스터 오브 브링이라는 대회에서도 선수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도 클레버 선택을 하시고요. 추출이라는 게 사실 말이 간단해 보이지 거기서 많은 고려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도랑 굵기 이거를 뭐 교반을 하냐 안 하냐 선수분들은 다 그런 거 고려해서 오시다 보니까 저도 클레버는 되게 좋은 장비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그냥 물만 부어놓으면 일단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서는 맛있는 원두 사면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간단하게 원두 부어놓고 뜨거운 물 딱 해서 뭐 2분이든 아니면 3분이든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이제 추출을 딱 해주면은 정말 맛있는 커피 즐기기에 클레버만큼 또 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클레버는 분쇄도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려내다 보니까 사실 좀 굵게 갈아도 좋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지 않아도 혹은 좀 굵게 갈아도 맛보고 연하면 시간을 늘리면 되고 너무 진하면 과다하게 추출되면 시간을 좀 줄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추출을 잡아가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클레버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건 대회에도 많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잘 키운 클레버 열 바리스타 부럽지 않습니다. 웬만큼 숙련도가 있는 바리스타가 아니라면 클레버보다 맛있게 하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커핑도 커핑만큼 맛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브루잉으로 그렇게 온전히 우려내는 커피보다 맛있게 한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혹시 클레버 좀
나름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으신가요? 뭐 레시피. 네, 레시피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원두라고 하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1대 15로 많이 추출을 해요. 그리고 온도는 92도 이상. 사실 집에 온도계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아니면 펠로우나 이런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또 클레버가 좋은 거는 장비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포트도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전기 포트로 물 끓여서 끓이자마자 바로 부어서 저울이 없다고 하면 가득 채우면 작은 애는 딱 300g 정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아이스 같은 경우는 1대 8 정도로 추출을 해서 맛을 봅니다. 거기서 또 조절을 해야겠지만 보통 괜찮아요. 그 정도 맛 추출하면. 1대 15면 이게 한 20g 썼을 때는 300g 300g 정도 네. 추출하신다고 보면 되고 네. 저희도 뭐 소소한 나름의 뭐 팁이라면 팁인 건데 저희가 예전에 잡지에 월간커피에서 이제 물 하나 테스트했던 게 펄펄 끓인 물이 이제 100도잖아요. 네. 그거를 그 옮겼을 때 몇 도 정도로 떨어지나 봤더니 보통은 4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00도짜리를 이제 바로 물 딴 데로 부어줬을 때 얘가 이제 나가면서 그리고 여기 닿으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내려가고. 게 보통 4도에서 5도다 보니까 아 내가 펄펄 끓는 물을 여기 부었을 때 뭐 당장 부은 직후의 물은 이제 100도의 물로서 추출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 부었을 때는 96도쯤 아마 된다라고 보시고 추출을 하시면 될 거예요. 사장님은 캠핑 좀 다니세요? 저는 캠핑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차리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는 갔을 땐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나중에 치울 걸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그런 체질이 아니라서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 원래 캠핑 좋아는 하는데 사실 매장 운영하기 바빠서 캠핑 못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요새 캠핑 가서도 커피를 굉장히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그쵸. 특히 그냥 캠핑 가서는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드립백을 많이 이용하셔서 맞아요. 추출하시고 불인 기구를 다 챙겨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드립백 필터만 따로 구매하시고 원두를 갈아서 거기다가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감성을 챙기시는 분들은 모카포트 불 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멋을 챙기려면 이제 에어로프레스로 가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으면 되게 그렇죠. 그럴싸하게 누르고 있으면 다른 텐트에서 이렇게 쳐다보죠. 이렇게. 나중에 한번 캠핑 한번 같이 하시죠. 거기 가서 COC를 해야겠네요. 괜찮네요. 네, 캠핑 버전. 여기 나중에 여기 밖에서 하시면 텐트 펴놓고.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YM 로스팅 팩토리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COC 브루잉 편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촬영하는 거 너무 좋네요. 이제 라이브로 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 하면 많이들 들어와 주시겠죠? 네, 저희 목표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럼요. 20명 정도만 들어오시면. 그럼요. 네. 두 분이 들어와도 저희는 COC는 항상 이런 컨셉일 것 같아요. 업계 내에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목표로 하지만 카페에서 종사하시고 미디어에 있고 서로 다양한 다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얘기를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COC를 기획하게 돼서 다음 주제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 COC에서 이런 주제 보고 싶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커피인들의 그 사견을 들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COC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 커피 뉴.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된다니까. 그럼 투비 커피 뉴. 이거는 NG 장면으로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한 모든 것 커디터의 홍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YM 커피 프로젝트 조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또 장소를 이동을 했는데요. 오늘 장소는 YM에서 이제 새로 또 지으신 YM 로스팅 팩토리. 네, 맞습니다. 여기 참 감개무량하고 되게 참 그 가슴 벅찬 곳인데요. 아직 오픈을 하지 못했고 이제 인허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아예 지어서 저도 하는 건 처음이라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파주시입니다. 파주시 장곡리에 위치해 있고요. 어때요? 오시는데 길 예쁘지 않았나요? 너무 좋았어요. 약간 군부대도 보이고. 군대 있어요. 가끔 사격도 해요. 오늘 이야기는 지난 1부, 2부에 이어서 이제 디카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디카페인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디카페인이 사실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정말 급격하게 약간 성장한 느낌인데 매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저희 매장 매출을 또 한번 해봤어요. 작년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죠. 근데 전체 매출의 7%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시작한 지 저희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딱 1년 정도 동안에 전체 매출의 7%면 저는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카페 손님을 오시는 분들 중에 꽤 이제 찾으신다고 하는 거니까 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 생각하면은 정말 유효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한 오후 2시만 넘어가도 디카페인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약간 시간대에 따라 약간 네. 다른가 보네요. 그 지역도 이제 저희 브루잉만 하는 매장 커피 하우스는 연신내 상가가 많은 곳들에 있잖아요. YM 에스프레소룸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거 상권 아파트 단지가 디카페인이 훨씬 많아요. 연신내 매장은 디카페인을 밤에는 좀 확실히 찾으세요. 근데 낮에는 찾는 분들이 좀 덜한 편이고. 여기는 약간 상권이랑 또 위치 또 메뉴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질 수 그런 있는 것 같아요. 디카페인은 사실 말 그대로 디카페인, 카페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상 이제 완전히 없다라기보단 뭐 항상 거의 모든 프로세스들 설명하는 게 거의 99.9% 제거했다라서 거의 없는 상황이지 완전 제로에 수렴하는 네.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제는 커피를 즐기고 싶은데 카페인 때문에 못 즐겼던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디카페인은 사실 처음엔 커피콩에서 먼저 발견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콩에서 발견을 하고 1819년 이제 독일에 있는 화학자 프리드리히 룽게라는 분이 카카오빈으로부터 추출을 최초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카페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1819년이면 거의 200년 정도 돼서 카페인이라는 게 이제 등장한 지가 정말 꽤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디카페인이 아무래도 이전에는 소비가 많이 안 됐던 이유는 사실 맛이 아무래도 좀 부족해서잖아요. 기본적으로 커피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들 뭐 내추럴, 머시드, 무산소 발효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디카페인은 그런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서 이전에는 약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한 3, 4년 전부터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유럽 가면은 디카페인 없는 카페가 거의 없더라고요. 가서 먹으면 또 괜찮아요. 막 그렇게 막 엄청 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두 수입되는 거를 받아서 로스팅해서 먹었을 때 누린 맛이 많이 났다. 좀 되게 오래되고 좀 꿉꿉한 맛이 좀 많이 나서 저는 그래서 매년 계속 찾았어요. 근데 한 작년 초부터 정도는 로스팅 했는데 괜찮은데? 약간 되게 고소하네? 약간 이 정도의 디카페인 생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확실히 지금은 또 수요도 많이 늘다 보니까 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앞에 말한 것처럼 프로세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프로세싱이 디카페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가 있고 유기용매를 이용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 초임계 이산화탄소 뭐 프로세스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거의 스위스 워터인 게 많고 아니면 마운틴 워터인데 스위스 워터는 뜨거운 물에다 넣고 수용성 성분을 다 빼내요. 그다음에 그 수용성 성분이 녹아있는 그 물을 활성 카본 필터에다 걸러서 카페인 성분을 빼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페인이 제거되니까 99.9%가 제거되니까 카페인이 제거된 그 물에다가 생두를 다시 넣고 그 상태로 이제 건조를 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디카페인 생두가 이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이 좀 한 번, 두 번 더 들어가니까 퀄리티에 비해서 생두값이 좀 비싸다라고 느끼시는 로스터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또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또 노동과 기술값이 결국엔 또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마 계속 늘리려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디카페인 커피는 그 맛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만 하더라도 공통된 안 좋은 맛의 뉘앙스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 최근에 들어오는 생두들은 아직도 그 누린내가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누룩 같은 느낌? 저희는 사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를 방배전으로 가는데 이제 입학 초반까지도 이렇게 가거든요. 목적이 그건 거죠. 이 커피가 디카페인인지 카페인 커피인지 말 안 하고 먹으면 모를 정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목표였어요. 마셨을 때 디카페인 특유의 그런 향이 굉장히 없네? 라는 걸 듣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거 디카페인 커피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잘했다. 성공했다. 나이스. 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영상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카페인 자체 약간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해서 저도 알아보니까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디카페인 생두 수입량이 3,712톤에서 4,737톤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00톤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게 전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꽤나 큰 차이로 성장을 했었고
제가 이제 온라인 언급량이 이제 버즈랑 조사를 해봤을 때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갈 때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도 디카페인을 다루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디카페인이 완전 주류라고 할 수 없지만 점점 주류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카페인의 수입량이 증가는 했지만 사실 수입이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수요가 증가를 했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구하기 힘들다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왜냐면 전체 생두 수입에 비해서는 거의 10%도 안 되는 퍼센트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입량이 증가한 게 마냥 업계 내에서 사람들이 정말 더 좋은 거 많이 구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은 아니라고 그런 하더라고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수입사들이 생두를 받아오면 이제 디카페인이 수입이 되면 사실 사기 바빠요. 이게 생각보다 디카페인 찾는 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고가 빨리 빠져서 저희도 계산해서 다음 거 들어올 때까지 쓸 수 있을 양을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래도 좀 치열해요. 또 같은 디카페인 커피들이어도 콜롬비아냐 과테말라냐 브라질이냐에 따라 그리고 프로세싱에 따라 퀄리티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디카페인 특히 괜찮은 애를 딱 먼저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굉장히 좀 정보 싸움이기도 하고 눈치 게임을 또 하게 되죠. 저도 약간 그런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지까지는 잘 몰랐는데 확실히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그래서 지지난주에 또 물량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안 그래도 와서 창고 생두 보니까 디카페인이에요. 다 디카페인. 마켓컬리에서 이제 유통하는 그 디카페인 양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117%가 증가했대요. 그 전에는 사실 너무 미비했을 수도 있는데 그 양에 비해서 작년도부터는 찾는 양이 급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깊게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사실 카페인 용량이 또 식도염 있거나 그런 분들 또 건강상에도 안 맞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는 커피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맞아. 이 커피라는 음료가 없음으로써 오는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커피를 찾는데 카페인 때문에 못 즐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커피 드셨어요? 아침엔 아직은 못 마셨어요. 저도 아직 못 마셨는데 불편하네요.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디카페인 커피인가요? 약간 향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커피는 각성효과와 또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커피에서 오는 향미 때문에도 드시는데 아무래도 디카페인 프로세스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 향들이 이제 적용이 안 많이 되고 손실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구수한 향, 고소한 맛도 있겠지만 또 꽃향이라든지 뭐 과일향 이런 애들이 많이 소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커피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커피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커피를 기호식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의 호불호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나는 커피를 반드시 향미, 뭐 각성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제 말 그대로 커피 이 자체를 즐기고 싶은데 정말 단순히 카페인으로 오는 영향 때문에 못 즐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라면은 디카페인 커피가 오히려 너무 반가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미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디카페인 커피가 진짜 커피냐 커피 아니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좋은 커피냐 좋지 않은 커피냐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사실 디카페인 커피는 다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디카페인은 디카페인만의 그런 느낌과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시는 목적이 좀 다르기도 하고 카페인 커피와 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하면 좀 넌센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카페인 생두 자체가 공정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웬만한 에티오피아 G1급의 생두랑 가격이 비슷해요. 그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1kg에 보통 한 13,000원에서 15,000원 선이기 때문에 결코 저렴한 생두가 아니거든요. 프리미엄에서 스페셜티 정도의 선인데 사실상 얘의 등급만 놓고 보면 커머셜 아니면 하이 커머셜 정도가 되는 거죠. 맛적인 것만 놓고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COC 3부는 디카페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부는 호스피탈리티. 호스피탈리티 빼놓을 수 없죠.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1, 2부로 가나요? 3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호스피탈리티를 계속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는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호스피탈리티가 앞으로 커피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미디어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마침 이 주제를 또 잘 다룰 수 있는 게 또 호스피탈리티의 이렇게 대가이신 예, 은평구의 대가군요. 호스피탈리티 제왕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대표님. 아닙니다. 저는 본분을 다할 뿐.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호스피탈리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점점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커피 퀄리티나 그런 품질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호스피탈리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투비 투비 커피 커피님.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해요? 다시 투비 커피뉴. 이거 앞으로 나갈 것 같은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기빨려요. 저울 필요 없어요. 저 갖다 버려. 지금도 주머니 있어요. 야. 와, 저런 걸 먹은 거였어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커디터입니다. 오늘 저희 딱 봐도 되게 특별한 장소에 와 있고 특별한 분들이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희 오늘 콘텐츠는 COC 영상 촬영이고요. 저희 저번에 조용민 대표님이랑 브루잉 편 찍었을 때 캠핑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한번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홈 어드밴테이지를 안고 오늘 즐겁게 캠핑 편을 준비한 YM 커피 프로젝트 조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홈 어드밴티지를 이용하러 온 하기스 프로젝트 박상아입니다. 네, 상당히 왔는데 이 홈콜이 장난 아니네요. 준비된 이 재료부터 아주 다른데 오늘 저희 캠핑편은 그냥 간단하게 왜 캠핑과 커피가 어울리는지, 왜 커피인인 저희가 캠핑을 또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거고, 정말요? 저희가 이따가는 저희가 각자 준비해온 캠핑 레시피가 있습니다. 커디터의 진행자인 홍준기가 얼마나 맛있는 그리고 효율적인 레시피를 드릴 것이고, 얼마나 또 이렇게 번거롭고 나중에 저희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투표해주신 분들한테는 뭐가 기념품 같은 게 가죠? 네, 저희가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추후에 커뮤니티에 어떤 선물 드릴 수 있을지 1등을 한번- 투표하신 분들 중에 한 명이나 뭐 두 명 이렇게 그러면 너무 몰리지 않을까요? 저한테요? 하지만 커디터 채널은 제가 진행했다는 거. 올해는 에스프레소의 해입니다. 커디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에스프레소 단행본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캠핑에서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활용해서 맛있게 먹을 것인가. 캠핑에서 에스프레소 내려요? 그럼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너무 인트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캠핑편 본격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캠핑이 확실히 대세가 됐잖아요. 약간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가을이 되면서 좀 쌀쌀해지면서 캠핑이 이제 확실히 트렌드로 더 올라오게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는데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했었을 때 이 상반기보다 7월 지나는 이제 3분기 정도 되면서부터 캠핑에 대한 버즈량이 증가를 했었고요. 저희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캠핑 갔을 때 맛있게 정말 커피 즐겨야 되는데 그쵸. 어떻게 하면 정말 저희가 맛있게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용민 대표님과 박상아 대표님 그리고 제가 각자의 레시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일일이 여러 가지 도구를 가서 추출을 합니까? 딱 요거 하나 들고 가는 거죠. 사실 여기 뭐가 많아 보이지만 그냥 이거 하나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고기 구워 먹을 때 브루스타 쓰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살짝쿵 올려서 커피를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버너 텐트 치고 자고 일어나서 쌀쌀할 때 뜨겁고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 땡기실 수 있어요. 저는 땡기거든요. 그래서 모닝 콜레스테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백산수를 이용해서 작은 팟으로 리스트레토 준비해봤어요. 저는 제일 먼저 초점 잡은 게 캠핑 가면은 사실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저는 오늘 굉장히 간단한, 세상에서 간단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콜드브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이거 하나예요. 이거 가져가실 너무- 거잖아요. 너무 술이 많습니다. 아니 이거 가져가실 거잖아요. 캠핑할 때 이거 가져가실 거고. 그래서 저는 커피만 딱 들고 온 거예요. 거기에 원래 있던 거에다가 음식하려면 설탕 있잖아요. 당 떨어지면 초콜릿 먹고 뭐 조금 더 가미하자면 파리바게트에서 크림 오다 주워오면 됩니다. 이 말 잘하세요? 콜드브루 너무 차게 식었다. 아, 콜! 네, 연인이 느꼈을 때는 콜드 너무 차게 식었다. 그렇지. 저는 캠핑의 감성과 또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가는 에어로프레스에 제가 또 커피만 생각나는 게 아니죠. 또 가면은 따뜻한 차 하나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에어로포스 하면 또 너무 힘들어, 너무 운동도 힘들어. 그렇죠. 되겠네요. 나 옆에 너무 만약에 힘들어. 남자끼리 갔어요. 옆에 저기 여자분들이 괜찮은데 바로 이두 딱 하셔가지고 여기 딱 보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피와 티를 즐길 수 있는 커피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투비 COC 막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투비 커피. 오케이 오케이. 잘 보고. 지금부터 캠핑 레시피 중 모카포트를 활용한 커피를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준비한 버너 위에는 늘 모카포트를 위한 거치대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거치대 집에서 사용하던 거랑 많이 타 있지만 이런 게 이제 손때가 묻은 갬성 아니겠어요? 캠핑 갬성? 여기 작은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 위나 아래 또는 맞춰서 하는데 저는 조금 룽고식으로 먹기 위해서 이 선을 채울게요. 원두를 담는 곳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 친구 뚜껑하고 이 물통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에 원두를 담아주실 거예요. 물을 똑같이 넣고 원두를 꽉꽉 채우면은 좀 더 리스트레토나 에스프레소에 가까운 모카포트 커피를 먹을 수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연하게 즐기고 싶다 하면은 원두를 적게 넣거든요. 불을 켜서 시작을 해볼게요. 불만 잘 꺼주고 저희 한번 같이 마셔볼게요. 사장님 거, 용민님 거, 상아 거 딱 3개 나오거든요. 저희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는데요. 촬영하다가 비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와서 급하게 실내 촬영으로 변경을 하고, 모카포트 버전 룽고. 이게 그 콜롬비아에서 사오신 게이샤예요. 뚜론자 게이샤. 확실히 모카포트라서 그런지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이 느낌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캠핑장에서 가스버너가 아닌 스스로 고기를 구워 먹는 느낌. 맛은 있네요. 치아. 여러분 건강 생각하면 캠핑 가서 고기 못 구워 먹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로망과 낭만은 언제나 함께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낭만, 버너와 아름다운 가스불, 모닥불, 그거를 에어로프레스로 챙길 수 있다. 이거 맛있네요. 네.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있는 파우치가 있고 캠핑의 감성을 살리면서 또 커피를 내리는 멋을 낼 수 있는 에어로프레스를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레시피는 저는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민하지 않고 추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에어로프레스 필터 린싱이 필요하시면 때론 비에다가 린싱을 시켜서 큰일 났네. 원두는 18g 정도를 부어주시고요. 제 커피의 킥은 사실 티입니다. 이렇게 주머니에서 그냥 간단하게 꺼낼 수 있는 어디서든 주머니 2개 나가요. 티는 아주 소량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고 원두를 넣어주시고, 요거 이제 준비한 교반 스틱으로 5번씩 좌우로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고 이제 지금 저 건너편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를 기다려 주시면 돼요. 굳이 세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핸드폰이 항상 몸에 달려있죠? 핸드폰으로 시간을 재주시면 되고, 이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에 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뜯으시면 됩니다. 티를 살짝 넣어줍니다.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러고 티가 섞여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교반을 한 방향으로만 한 7번 정도 저어줍니다. 압력을 통해서 티가 섞일 거기 때문에 추출하겠습니다. 자, 이두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내리는 거는 거의 20초에서 30초 정도의 텀을 주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가양커피 비싼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어요. 에티오피아 커피 하나 사시고 티 하나만 더해주면 비싼 가양커피 만들 수 있어요. 자, 드실까요? 오, 향이 복숭아예요. 커피인데 티 향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래요?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먹던 노마 F라고 있어요. 그렇죠. 추억을 또 이렇게 떠올릴 진짜 수 노마 F. 너무 그렇죠. 진짜. 캠핑 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 연령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아니 누구 자꾸 만나고 싶은 어우 맛있네요. 근데 티 같기도 하고 커피 같기도 하고. 뭐죠? 자연스럽게 몸에 붙어 있었던 복숭아 티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뭔가 도구가 굉장히 다채로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봐요. 정말 정갈합니다. 많지만 어수선하지 않은데 그래요? 멋은 챙긴? 아, 그런 거야? 이게 훨씬 깔끔하지 않아요? 이게 훨씬 깔끔한 거 사이사이 설거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깔끔해. 맛있습니다.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시간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근데 가보시죠. 벌써 끝이에요?
여러분 캠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캠핑 귀찮으면 안 돼요. 앞에 두 분 너무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일단 캠핑 가서 커피를 내리는 행위조차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거는 콜드브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집에서 이것만 사가거나 뭐 싸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우리가 야외에서 한다고 보면 그냥 그 버너 그 장작 위에다가 이렇게 냄비를 하나 올려요. 그러고 나서 피처 하나만 딱 있으면 그 있잖아요. 그 물 마시는 스탠컵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만들 음료는 쇼콜라쇼 아이리시 커피를 만들 거예요. 캠핑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고기, 커피, 술이 또 빠질 수 없죠. 또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는 그 술. 물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 무조건 있죠. 가면 술 있죠. 와인도 있죠. 근데 커피만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 당 떨어지니까 캠핑하면 무조건 있죠.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 파리바게트에서 1,300원 주고 크림 하나 사면 돼요. 물론 저는 오늘 조금 더 고급지게 만들기 위해 바닐라 빈 시럽을 좀 준비하긴 했어요. 이건 없어도 됩니다. 초코를 먼저 녹일 거예요. 녹일 건데 80g 넣을 거예요. 근데 80g 어떻게 재? 저울도 없는데 허쉬 하나에 40g씩이에요. 2개 들어갑니다. 그냥 까서 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불 위에다 바로 올려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지방 성분이랑 분리되거든요. 중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25g까지 넣을 거예요. 25g. 설탕 계량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정확하게 하냐? 집에서 계량해오면 돼요. 우유를 또 넣습니다. 30g 넣을게요. 왜 우유를 넣냐면 사실 초콜릿이랑 술이랑 잘 안 뭉쳐져요. 그래서 우유랑 크림을 좀 넣어줘야지 하나의 음료가 됩니다. 스푼으로 녹을 때 해줍니다. 생크림 1스푼. 자,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나는 좀 욕심이 좀 있다. 맛있는 음료, 좀 더 풍부한 음료를 하겠다. 그러면 바닐라 이스트랙이나 바닐라 시럽을 조금 넣습니다. 이거 기호에 맞춰서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돼요. 술을 언제 넣느냐? 완전히 다 녹은 다음에 넣으면 돼요. 일단 올려놓고 중탕을 올려놓고 넘치기 전에만 와서 보시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술은 지금 이 용량이면 50g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 난 술을 진짜 세게 먹고 싶다. 그럼 더 넣어도 되고, 술을 좀 덜 넣고 싶다. 덜 넣으셔도 돼요. 오늘 준비한 거는 부시밀 준비했습니다. 물론 소주 넣어도 돼요. 50g 눈짐작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오늘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들 그냥 넣고 싶은 만큼 넣으세요. 콜드브루랑 술이랑 1:1로 넣으시면 돼요. 물론 콜드브루도 여러분 그냥 눈대중으로 넣으셔도 돼요. 그냥 그게 캠핑이잖아요. 자, 이거 끝났습니다. 자, 높이도 이거 저을 필요 없어요. 저거 갖다 버려. 딱. 아까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크림 있죠? 크림을 올릴게요. 다들 그 캠핑 가면 이런 거 하나씩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커버처럼 한번 갈아서 올려보겠습니다. 낭만 있다. 쇼콜라쇼 아이리시 커피 캠핑 버전 완성됐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이건 맛이 없으면 안 되는. 그죠. 인간적으로 맛이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걸로 맛없게 만들면 그러니까 바보. 아니, 캠핑장에서 실패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음식해도 실패가 없는 거 해야지. 지금 저희가 비 잔뜩 맞고 와서 뜨끈하게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살 것 같아요. 추우니까 이제 초콜릿에 딱딱. 그리고 지금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 캠핑 레시피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일단 어느 정도 간편해야 되는데 저희 옆에서 기다리다가 32살이었는데 33살이 돼서 지금 막 그렇죠. 자,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해요. 투표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세 사람 투표를 하는데 자 보세요. 마지막까지 보세요. 저의 번호가 빛을 발합니다. 뭐랄까 겉모술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겉모술수라니요. 겉모술수라니요. 여기서 제가 가져온 커피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 하나 더 크림. 그래 크림. 저희 오늘 COC 캠핑편 사실 지금 되게 사건이 좀 많았습니다. 중간에 인트로는 분명히 밖에서 했는데 비가 오면서 급하게 이제 내부 촬영으로 들어왔는데요. 뜻하지 않게 경쟁이 들어가면서 디스전이 됐지만 그래도 되게 좀 재밌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뭐 디스라뇨. 친한 이렇게 사람들끼리 캠핑 온 것처럼 진짜로 해가지고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주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터포트부터 이것까지 갖고 오시느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텐데.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터치 하나 가져왔거든요. 전 이거 하나 들고 왔거든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 영상을 다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단출하게 가져온다는 거.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드디어 커디터를 구독해주시는 분들만이라도 아실 것 같아요. 아, 레이나는 아이가 맞구나. 이 양쪽의 이 사이에서 몸들 빨려. 힘들어요? 힘들어요? 기빨려요. 끝날 때 되니까 약간. 기빨려 지금. 이들 사이에서 기는 빨렸지만 행복했다. 우리가 그래도 막 이렇게 기구를 다 사용한 게 아니라 진짜 밖에서 하듯이 그리고 다 너무 맛있었어. 저는 불 하나만 썼는데 진짜 심플하게 파우치 하나로만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거기에 저는 뭐 이거 하나 그냥 부어서 네, 지금도 주머니 있어요. 야, 와 저런 걸 먹은 거였어요 우리가? 편집자님께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저희가 캠핑 COC 캠핑편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뭔가 게릴라처럼 준비한 건데 각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양한 걸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저희 레시피는 각자 한 개씩 해서 3개가 있고요. 여기서 커뮤니티에 저희가 이미지와 함께 투표를 받을 건데 예를 들면 커디터, 레이나, YM 골라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상품은 저희가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어필 한 번씩. 네. 먼저 해주시죠. 저희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파우치와 주머니에서 할 수 있는 에어로프레스 커퍼티. 커퍼티? 네, 많이 투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캠핑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일단 간편해야 된다. 커피 내리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감성은 있어야 된다. 뭔가 내가 요리를 해서 같이 마실 때 하나의 요리로서 같이 온 사람 혹은 나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행위 자체는 있어야 된다. 뭔가 음료를 만들 때 요리하듯이 편의성과 감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라고 앞에 두 분은 사실 추출하는 거에 지나치게 좀 집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프로 집착러 레이나 마지막으로 말하고 저희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성이잖아요. 이제 어떤 파우치 감성 혹은 어떤 그런 심플 감성 그리고 불을 끓이는 모카포트 감성.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커피의 뉘앙스가 다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기는 좀 빨렸지만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서 자 이제 우리 고기를 먹으러 가보고 싶네요. 저희 또 COC 다음에 재미난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인사하시죠. 알죠? 네. 하나, 둘, 셋. 투비 커피 뉴스. 이거죠?